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지난달 31일 우리 학교 경제학부는 2022학년도 2학기 다전공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지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복수전공 선발 인원의 30%를 자연대 및 공대 쿼터로 책정할 것임을 함께 밝히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교 경제학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학년도 2학기 다전공자 선발 계획에서 내년 1학기 복수전공 선발 인원의 30%를 자연대, 공대 등 이공계열 학생들로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는 1997년 복수전공 관련 이수 규정을 마련한 후 이듬해 1학기부터 복수전공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복수전공 제도는 타전공을 접하기 위해 편입이나 전과만이 가능했던 단일전공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개 정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3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외에 각 전공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이수 규정이나 자격 요건을 제외하면 학점 평균이 높은 순으로 다전공생을 선발하는데요. 우리 학교 경제학부가 내년부터 복수전공 선발 인원의 30%는 반드시 이공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공시된 2021학년도 우리 학교 졸업성적 분포 통계에 따르면 자연대와 공대 졸업생의 학점 평균은 4.3점 만점에 3.4점대인 반면 인문대와 사이대 평균은 3.7점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공과 관계없이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선발해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는 이공계 학생의 수는 실제 인원 대비 적은 실정입니다. 우리 학교 경제학부에서 모집한 2022학년도 1학기 복수 전공생 중 자연대 및 공대 학생은 46명 중 4명,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46명 중 3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전공 제도에서 주전공에 따른 쿼터제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경영학과에서도 2018년부터 복수전공 인원의 40%를 이공계 학생들로 선발해왔는데요. 이러한 선발 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학이 사회과학 계열이긴 하지만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일정 비율 들어오게 된다면 학점을 따는 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래도 경제라는 분야가 사회과학적으로 두드러지게 작용되고 있는 사회가 점점 이제 이과랑 결합이 되면서 약간 문과가 사회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경제학이 아무래도 우리 삶 전반에 펼쳐져 있고 산업 내에서도 크게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나 그러한 산업 분야에서 경제학이 접목이 된다면 더욱 효율적인 생산이나 기업 내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인 인재를 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공계 복수 전공 쿼터제를 통해 이공계 복수 전공을 취득을 한다면 더욱 학문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의 변화가 이공계와 비이공계 모두에서 경제학부 복수 전공을 위한 소위 학점 컷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공적 합성이나 다양성을 위해 다전공 제도에 더 많은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부의 복수 전공 선발 방침 변경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진입을 희망하는 전공의 다전공 선발 규정을 확인해 학업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UB 뉴스 정유진입니다. 지난 11일 해동첨단공학관 건립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사업 착공에 따라 일부 부지가 통제되고 인근 도로 운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임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공과대학 해동첨단공학관의 건립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해동첨단공학관은 약 4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교육 연구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며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총장은 축사에서 해동첨단공학관이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자들의 힘을 모아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인공지능 연구의 허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사업 착공에 따라 공과대학 내의 사업 부지가 전체 통제되고 공과대학 순환도로의 일방통행과 주차시설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해동첨단공학관 건립을 위해 공과대학 301동 앞 주차장 부지가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내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부지 전 영역에서 차량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과대학 순환도로 일방통행 운영은 47동에서 302동으로 제한되며 일반 통행 구역 주차장은 한 개 차선에 있는 주차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과대학 순환도로 일방통행의 주차 면수는 총 110대로 주차선이 도색된 위치에서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419 타 부지의 임시 주차장이 활용되며 유이진 학술정보관 이용 대상을 임시적으로 확대하여 주차 면수를 총 140대 충당한다고 합니다. 내년 4월에는 사업부지 주차장을 조기 개방하여 총 185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동첨단공학관 건립 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셔틀버스는 419 타 부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임시 정류소를 순환하여 운행할 예정이며 이용 대상은 공과대학 대학원생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해동첨단공학관 관계자 측은 공사 기간 내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공사 기간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현재 공과대학은 건설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속도 규정을 1시간당 30km로 준수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자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살게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건물 소개 영상에서도 건물의 여러 공간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점들이 건물의 살림 목표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학교 중심부와는 좀 거리가 먼 육공대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공대생들이 전반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해동첨단공학관의 건립 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사업부지 전체가 통제되고 공과대학 순환도로의 일방통행과 주차시설에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해동첨단공학관은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사업 착공을 위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SB 뉴스 임예지였습니다. 4월 셋째 주 단신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부연계 학생설계 전공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마이스누 포털 혹은 모바일 마이스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중앙도서관 터널에서 생활협동조합의 학생복지축소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는 전시회 어쩔 생협이 진행됐습니다. 전시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됐는데요. 1부는 사진으로 알아보는 생협식당을 주제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다뤘고 2부는 Q&A 코너로 생협의 구조적 문제와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 제7회 학봉상 수상 후보 모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가오는 8월 1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4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